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상장 제조기업 336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보통 R&D 투자 중요하다고 하고 또 요즘 ESG 경영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둘 다 기업 가치에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죠. 근데 이 연구는요. ESG의 세 가지 요소, 그러니까 환경 E, 사회 S, 지배구조 G, 이걸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. 특히 R&D 성과에는 그럴 수 있다는 좀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. 네, 맞아요. 보통 ESG 점수 자체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은데 이 연구는 그 ESG 점수가 얼마나 비슷한가 그 균형에 주목했다는 게 좀 새롭죠? 네, 그 균형이라는 관점이요.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랐어요. 가장 핵심적인 결과 어떤 건가요?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가장 중요한 발견은요. ESG 요소들의 균형이 잘 맞을수록, 그러니까 ESG 성과 점수가 비슷할수록 R&D 투자가 기업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겁니다. 정말요? 균형을 잘 맞췄는데 R&D를 통한 성장 효과는 떨어진다? 네,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요. 좀 의외죠? 상당히 의외인데요. 아니,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. 연구진은 아마도 자원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. 생각해보면 R&D도 그렇고 ESG 활동도 그렇고 다 자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돈도 시간도 인력도 필요하고요. 네, 그런데 모든 ESG 분야에서 점수를 비슷하게 맞추려고, 즉 균형을 이루려고 자원을 이렇게 분산시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R&D 투자의 효과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.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. 아,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한방, 그 R&D의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다. 네,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기술 기업이 환경 이익 관련 혁신에 집중하는 것처럼 어쩌면 특정 분야에 전력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게 R&D 효율성을 높여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모든 과목에서 80점 맞는 것보다 한 과목에서 100점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비유가 될까요? 네,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.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ESG 균형이라는 목표가 때로는 R&D 효과를 좀 줄이는 조절장치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ESG 각 요소별로 나눠서 보면 좀 다른 경향이 있었나요? ESG 각각이요? 네, 좀 더 파고 들어갔더니요. 특히 환경 E 성과가 좀 낮은 기업 그룹, 혹은 사회 S 성과가 낮은 기업 그룹이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그룹에서는 ESG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R&D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더 눈에 띄게 약화시켰습니다. 이건 수익성, 그러니까 ROA로 본 수익성이랑 매출 성장성 둘 다 해당됐어요. 아, 그러니까 E나 S가 좀 약한 기업이 무리하게 다른 영역이랑 균형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R&D 성과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다. 네,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지배구조 G 성과가 낮은 기업 그룹에서는요. 이런 ESG 균형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어요. 오, G는 또 다르네요. 왜 그럴까요? 아마도 그 지배구조라는 게 환경이나 사회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업 성과나 혁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좀 더 규제 준수 측면이 강하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. 하는 입장에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? 네, 우선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요, ESG 전략을 짤 때 무조건 모든 분야에서 그냥 평균 점수 맞추듯이 균형만 추구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나 지금 당면한 과제와 잘 맞는 특정 ESG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있겠죠. 거기에 좀 더 전력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R&D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. 이 점을 시사합니다. 선택과 집중이 ESG 영역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무조건적인 균형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. 네,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요. 단순히 그냥 통합 ESG 점수가 높냐 낮냐만 볼 게 아니라 이 ESG 요소들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, 심지어 상충 효과까지 고려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. 오늘은 이렇게 ESG, 균형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R&D 투자와 기업 성과를 살펴본 연구를 다뤄봤습니다. 단순히 ESG 점수를 높이는 걸 넘어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적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 특히 와닿네요.
맞습니다. 물론 이 연구도 한계는 있어요. 분석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고 또 사용된 ESG 점수들이 여러 세부 지표를 종합한 거라서 그 안에서의 아주 미세한 균형까지는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. 네, 모든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자, 그럼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조직이나 혹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R&D 목표와 ESG 목표 사이의 최적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또는 ESG 요소 중에서 우리 조직은 어떤 부분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혁신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